쉽게 볼 때 9월이 평균 수익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맞아요. 여러 연구를 해본 결과 10월에 미국 국채 발행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저는 내년은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인도 지금 비중이 좀 낮춰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11월이 아니라 그거는 9월 말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코인이 한 달 정도 빨라요. 당장 얼마나 돈이 시장에 몰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작가님 모시고 또 현재 시장을 펀트라든지 그런 또 과거의 히스토리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제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9월은 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그 가장 안 좋은 달이 뭐 최근 50년, 70년 데이터를 보면은 팩트인 거는 맞기는 맞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9월로 와가지고 갑자기 뭐 대공황이 온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12개월로 쪼개 볼 때 9월이 평균 수익이 제일 안 좋은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 뭐 마이너스 0.8%인가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뭐 이제 다른 단들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근데 그게 언제 심해졌냐 하면은 한 2013년 그때부터 좀 많이 심해졌어요. 9월이 안 좋은 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GPT를 두들겨가지고 여러 연구를 해본 결과 10월에 미국 국채 발행이 가장 커요. 그게 이제 피스컬 이해가 9월 30일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10월에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2013년 전에는 그 QE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양적 완화. 그렇죠. 그래서 네. 연준이 그 국채를 대다수 사줬어요. 근데 그 2014년부터 그게 끊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수익이 확실히 좀 안 좋기 시작했는데, 근데 10월에 국채 발행하는데 왜 9월이냐?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거는 선반영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8월 말이나 9월쯤 그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미국 국채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 딴 자산을 살 돈이 아무래도 없어지니까 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3분기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갔다 와가지고 4분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분기 때 좀 언더퍼폼하고 4분기 안 될 것 같은 주식을 좀 팔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자사주 매입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닝 나오기 한 2주에서 4주 전부터는 안 한대요. 얘는 내부자 거래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중단되는 시점도 이제 얼추 9월이고 뭐 이런 게 다 좀 합쳐가지고 9월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국채 발행이 엄청 급증했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당분간 또 9월, 10월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는 또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자산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도 안 좋을 공급이 수밖에 엄청 없겠네요. 늘어나는데, 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최근에도 좀 그렇잖아요, 그게.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돈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딴 자산에 갈 돈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죠. 그럼 당연히 채권 금리 오르면은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 그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할인되다 보니까 주식도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것도 안 좋고,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9월이 늘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가장 퍼포먼스가 저조하다 그 정도. 그거는 확실해요. 폭락은 아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에 9월이 14번 정도 이제 올랐어요. 쫙 잘 가다가 최근 4년만 연속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21, 22, 23, 24 이렇게 깨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 좀 더 동조화가 되었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홀수월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홀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IMF 후부터는 홀수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9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아예 없잖아요, 사실. 지금 플러스 32%니까 다시 빵으로 되진 않겠죠, 지금 아마. 그리고 이제 보면은 1월도 좋고 3월도 좋고 5월만 안 좋고 7, 9, 10일 다 좋아요. 되게 재밌죠, 이거. 네. 그리고 짝수월을 보면은 2월 별로고 4월은 좋고 6, 8 안 좋고 10도 별로 안 좋고 12만 좋아요. 재밌어요, 이게. 그 짝수 해도 비극적인 해가 굉장히 많았죠. 2000년, 2008년, 2022년 등등. 작년도 별로였고. 근데 이제 요 몇 년간 그냥 제 기억에 의존하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좀 많이 수익을 내고 하반기에 까먹는 시장? 좀 그런 경향이 가능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꼭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얼추 맞기는 맞아요. 11.9, 50조기 그런 것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상반기가 맞기는 맞는데, 보통은 이제 11월부터 좋다가 이제 4월까지 굉장히 좋다가 이제 5, 6월에 좀 주춤하고 7월에 한번 마지막으로 오르고 8, 9, 10월에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안 그래도
그래도 그 11사 천국 50지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들어보면은 예. 11월부터 4월까지가 좋다. 그죠? 주식시장이 네, 일반적으로. 맞아요. 예. 그다음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다. 이제 예. 그걸 가지고 올해는 반대였죠. 그렇죠. 예. 올해는 근데 보면은 중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상호환세 이슈 때문에 4월에 한번 망가졌었고 예. 그리고 반등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6월, 10월 좋았거든요. 예. 이런 약간 특수성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거든요. 이제 10일부터 4월까지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 안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는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맞는데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사이클상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 대통령 1년 차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대통령 1년 차의 그 정석적인 흐름과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석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는 주식이 좀 오르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 3개월 동안에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번 대통령은 평상시 대통령보다도 좀 더 많은 좀 더 과격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보통 1분기에 안 좋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취임식까지는 올라가다가 1분기까지는 꺾이다가 네. 그 후부터 이제 보통 7월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8, 9월에 주춤하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강하게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대통령 1년 차의 정석적인 흐름이고 그게 올해는 그냥 정확히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시장에 별일이 없으면은 계절성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일이 터지면은 그게 당연히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1년 차는 그냥 정석적인 흐름이에요. 원래 이제 보통 한 1분기 말까지 꺾이는데 올해도 한 4월 9일까지 꺾이다가 그때부터 반등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석적인 흐름이고 뭐 한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그 테마가 하나 있었으니까 뭐 그거에 맞춰 가는 거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2분기부터 강하면은 한국도 그거에 버프를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은 대통령 1년 차에는 뭐 과거 패턴과 좀 유사하게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 시장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짝수회란 말이죠. 예. 내년은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일까요, 그러면? 중간 선거는 2년차 중간 선거와 6년차 중간 선거로 나눠봐야 되는데 2년차는 보통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차는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이고 이 지금 대통령이 2년 하고 이제 내려와야 될지 6년을 갈지 이 사람이 파워가 계속 실릴지 안 실릴지 이게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화가 되고 그래서 2년차 중간 선거는 주시장이 대부분 안 좋아요. 가장 그 최근에 예시가 2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18년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18년도 2년차였기 때문에 네. 뭐 물론 2010년은 좋았는데 근데 아무튼 2년차가 안 좋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6년차는 보통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6년차 중간 선거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크게 상관없이 지금 대통령은 2년에 물러난다는 건 이제 확정이 된 사실이고 어차피 레임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년차는 보통은 안 좋고 6년차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은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크게 나쁘고 하진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계절성에 맞춰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늘리시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 이제 제가 11월 4월에는 주식 50%, 채권 25%, 금 25%, 그러니까 실물자산 25%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제 5월 10월이니까 그 50 중에서 25는 빼가지고 현금형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 25만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1월 정도에는 좀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 현금이 다 이제 주식으로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인도 지금 비중이 좀 낮춰져 있는데 네. 이제 그것도 11월이 아니라 그거는 9월 말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코인이 한 달 정도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시장보다 코인이 선행해서 움직이는 패턴이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1사 천국보다는 이제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은 14 천국이 맞는데 근데 그것도 4월 말까지는 보통 안 가고 한 4월 초부터 약해지는 흐름이 요즘 강해졌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빠른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보다 좀 어느 정도. 그런 관점에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앞서서 2026년 첫 번째 중간 선거가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두 번째. 예. 뭐 좋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어때요? 그러면 짝수회에다 이제 대통령 2년차 그리고 지방선거 있는데 일단 그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대통령 패턴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200년 전부터 시스템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선거가 있고 그 중간에 한 번 중간 선거가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뭐 하야하거나 죽거나 물러나도 그냥 부통령이 해가지고 시스템이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패턴이 없죠. 일단 이게 대통령이 일단 5년이고 국회가 4년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5년을 못 지키는 대통령이 좀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이 뒤죽박죽한데 근데 그거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쪽이랑 민주 쪽이 있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만 보통 돈을 벌어요. 주시장이. 네, 부동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수익은 보통 1년차, 2년차에 몰려요. 민주당의 그 이제 주식 수익률은. 또 왜냐면 아무래도 근데 그게 그 어디서 오냐 하면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가지고 그냥 민주당은 국채를 좀
더 많이 발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풀죠.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도 별로 의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저기 뭐 25만 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30조 불금 이런 거. 그게 다 그냥 이제 그 재정 정책인데 확정적인 재정 정책이죠. 그 전 민주당도 그랬어요. 그 누구였더라?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뭐 노무현, 뭐 김대중 이런 분들도 다 돈을 확 푼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당연히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집권하자마자 좀 빨리 하죠. 그래서 1, 2년 차에 보통 민주당 1, 2년 차에 주식시장이 꽤 좋아요. 그 매번 좋았던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는 확실히 주식시장이 좋은 건 기정사실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내년은 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약하겠죠. 이제 짝수회기도 하고 그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는 이제 큰 위기가 아닌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꽤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가 오히려 미국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 세계 딴 나라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6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올해보다는 당연히 약하겠죠. 올해는 벌써 30% 이상 올랐으니까요. 여기에서 뭐 펀더멘탈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 뭐 분리과세 이런 것들,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서 약간 노이즈로 작용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좀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 계절성 법칙과 맞물려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사실 요즘 제가 한국 주식에 관심이 아예 없기는 하지만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도. 뭐 사람들 관심이 저는 관심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법 뭐 개정은 일단 뭐 좋은 거고 노란봉투법은 안 좋은 걸로 저는 이제 대충 알고 있고요. 신문도 안 보거든요. 요즘 사실 그거 아예 관심 없어가지고. 근데 근데 뭐 아무튼 이제 돈을 푸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5년 10년을 어디에 갈 것인가. 그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별로 썩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바라보는 흐름이 11에서 18개월 앞이니까 거기까지만 사실 중요하죠. 근데 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당연히 좋은 임팩트, 나쁜 임팩트가 있겠지만 그게 천천히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당장 얼마나 돈이 시장에 몰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